네, 안녕하십니까. 가천대에서, 가천대교병원에서 정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심장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운동으로 되찾는 관절 건강 그 네 번째 편으로 병만 있어도 운동할 수 있어요라는 주제로 또 잠깐 여러분들하고 좀 지식을 전달해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공혁식 연구원하고 같이 우리 운동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운동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저희가 운동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꼭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비교적 좀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은 운동을 할 때 조금 더 왜 해야 되고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야구를 해야 되겠다, 축구를 해야 되겠다, 뭐 농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병만 있어도 운동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날씨가 좀 많이 좀 따뜻해지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뭐 그래도 예전처럼 그렇게 미세먼지가 엄청 있지는 않은데, 사실은 미세먼지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봄철에는 이게 날씨가 좋아서 따뜻해서 나가고 싶은 생각도 들면서도 그런 것들이 겁이 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한동안은 너무 추웠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병만 있어도 운동할 수 있어요라는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육이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우리 몸에는 막 200여 개가 넘는 관절, 자그마한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있는데, 근육은 사실은 저 빨갛게 보이는 부분하고 저 맨 끝에 양쪽에 하얗게 보이는 소위 말해서 힘줄, 그 의학적인 용어로는 텐던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뼈와 뼈를 연결함으로써 그 부분을 수축을 하게 되면 이 근육이라는 것이 양쪽에 있는 길이가 단축이 되면서, 좀 어려운 얘기죠. 길이가 줄어들게 되면서 관절이 움직이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보이는 것이 근육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근육은 우리가 수축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알통 그러면은 이렇게 볼록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근육이 수축되는 데 사용을 해서, 우리가 당기면 팔이 구부러지는 거고, 이렇게 피면 뒤에 있는 근육이 활용이 되면은 팔을 피게 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은 당기는 것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팔을 구부리게 되면 이 앞에 있는 근육이 이 짧아지게 되는 단축 효과가 있는 거고, 우리가 팔을 이렇게 피게 되면 뒤에 있는 근육이 짧아지게 돼서 이 팔이 펴지게 되는 그런 원리거든요. 유일하게 우리 몸에서 이 길게 되는 근육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혓바닥이에요. 혓바닥. 혀에 있는 근육은 우리가 낼름 하면은 이렇게 메롱 하면은 나오잖아요. 유일하게 우리 몸에 있는 그 운동 근육 중에서 이 근육의 길이를 길게 할 수 있는 거는 혀밖에 없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근육은 수축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세 가지 운동을 말씀드릴 거예요. 등척성 운동, 그다음에 등장성 운동, 그다음에 등속성 운동인데 굉장히 좀 어렵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등척성 운동은 아이소메트릭, 그다음에 등장성 운동은 아이소토닉, 그다음에 등속성 운동은 아이소카이네틱, 이렇게 엑서사이즈라고 하는데, 이 한문을 한번 보자고요. 이게 등이라는 게 뭐냐면 어느 무리를 이렇게 짓게 해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급을 정한다, 뭐 아니면은 뭐 등가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런 등자거든요. 그래서 무리를 져서 있는 그런 부분인데, 척은 뭐냐면은 그 어 척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 뭐 한 척, 두 척, 세 척 뭐 이러는 길이의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길이가 똑같은 운동을 말을 하는 거예요. 길이가 똑같은, 아까 근육은 뭐라 그랬죠 제가? 요만큼 근육이 있으면은 수축을 해서 얘가 일을 하려면 이렇게 당겨져서 단축이 돼야 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 본인이 늘릴 수는 없다 그랬어요. 반대편의 근육이 당겨짐으로써 얘가 늘어나는데, 이렇게 신전, 그다음에 요렇게 하는 건 단축, 요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는데 이 등척성이라고 하는 거는 길이가 변하지 않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등장성 이따 한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등장성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톤이잖아요. 우리 뭐 피부톤이 어떠니 무슨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한 장, 두 장, 세 장 뭐 우리 종이 같은 거 재거나 아니면은 이게 덩어리 같은 거를 잴 때 그런 세는 단위예요. 배풀장자로도 쓸 수는 있는데 그런 단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덩어리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덩어리가 똑같아지는 거니까 등장성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무게를 갖다 아니면 같은 하중을 똑같이 받는 운동을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다음에 등속성 운동은 속도 그럴 때 속자잖아요. 빠른 속자니까 저 등속성 운동은 속도가 같은 건 거예요. 그거는 이따가 좀 한번 보여주는데 저런 것들은 기계를 통해서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뭐 본인이 하는데 이게 뭐 속도를 정확히 같은 속도를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이게 안 되니까 사실 기계로 우리가 여기다 딱 건 다음에 힘을 주면서 폈다 구부렸다 하는 이런 운동들을 하는 거를 등속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척성 운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아이소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등장성 운동 같은 경우는 같은 무게를 갖고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는 아령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하는 이 등척성 운동은 끈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줄이 단단한 거가 있으면 딱 잡아당기면 더 이상 움직이지는 않는 거잖아요. 우리 몸이요. 그 대신에 근육의 길이가 계속 그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힘은 들어가는 요런 거를 갖다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고 우리가 아주 대표적인 게 가만히 있는 벽을 민다 그러면 벽이 움직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부실공사가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근육의 길이는 똑같은 거예요. 이제 뭐 우리 운동 세게 하시는 분들 이제 플랭크 자세 그러면 저거는 이제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저게 몸에 근육이 힘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힘은 다 들어가는데 근육의 길이가 안 변하는 이런 것들을 등척성 운동이라고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이런 운동은 어느 때 유리하냐면은 관절을 움직이지 못하거나 염증이나 통증이 아주 심할 때 막 못 움직이는데 뭐 어깨 돌리세요 이렇게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팔을 잡고 미세요 그러면 힘은 주기는 하는데 이 팔꿈치나 어깨가 움직이지는 않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관절이 움직이지 못하거나 염증이 통증이 있을 때가 도움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초기 재활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아플수록 이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초기 재활 같은데 도움이 되고 대신에 이제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근력을 만든 다음에 등장성 운동으로 넘어가는 그런 거가 되게 됩니다. 이제 단점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겁게 무슨 벤치프레스나 아니면 뭐 아령이나 이런 걸 들지는 않기 때문에 본인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는 하지만 그런 무거운 것들을 드는 것보다는 근육의 양이 확 늘고 그런 데는 좀 불리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막 이렇게 어느 순간에 집중을 하면서 그 안 움직이는 자세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전체적인 전신 건강에서는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등장성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무게가 같은 상황에서 아니면은 무슨 부하가 같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 스쿼트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체중이 바뀌는 건 아닐 테니까 그래서 같은 무게나 같은 하중을 받은 상태에서 움직이면서 하는 운동을 등장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에 가해지는 장력은 변화가 없고 다만 이제 근육의 길이가 변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령을 제가 5kg짜리 든다 그러면 아령의 이 팔에 가는 부하는 똑같지만 제가 움직이면서 이런 것들 근육의 길이가 변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근육이 앞에 있는 근육이 짧아질 거고 이렇게 하면은 앞에 있는 근육이 길어지는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령을 지금 저 그림처럼 첫 번째 그림처럼 아령을 이렇게 들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그 등척성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령은 똑같은 부하에서 구부렸다 폈다 하면은 이러면은 이제 등장성 운동이 되는 거죠. 그 아주 대표적인 게 이제 벤치프레스 뭐 아니면 스쿼팅 이런 것들의 범주에 속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아주 실질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 우리 소위 말해서 헬스장 뭐 피트니스 클럽 이런 데 안에 들어가면 다 이 등장성 운동을 하는 기구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근육에 뭐 물론
우리가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무슨 피트니스 클럽에 다니기도 하지만 원래 기본적인 목적은 이렇게 바디빌더들처럼 근육의 모양과 양을 늘리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등량성 운동이 굉장히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응? 무산소 운동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강한 힘들이 발휘되기도 해요. 그래서 하여튼 근육의 힘을 키우면서 유연성을 증대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량 같은 것들을 조절을 잘못한다든가 아니면 자세를 잘못하는 경우에는 크게 이제 부상이 유발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보자들이 주의가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너나 코치 아니면은 뭐 우리 치료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도움을 주는 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등속성 운동입니다. 등속성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 근육에 가해지는 장력은 일정하게 만들어 버리고 근육의 길이는 이제 변해야 되겠죠. 움직이니까. 그 대신에 수축의 속도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팔을 구부리고 피고 다리를 구부리고 피고 뭐 허리를 구부리고 피는 속도가 같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똑같이 하려고 해도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구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뭐 사이벡스나 바이덱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이오덱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기구들을 사용하면서 운동을 하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사이벡스나 바이오덱스라는 이거는 뭐 상품명이니까 기구들인데,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등장성 운동,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하고 이 등척성, 길이가 안 변하면서 하는 운동들을 갖다가 좀 합쳐서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종합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속성 운동은. 그래서 이 특히 재활 치료에 최적화돼서 나온 이렇게 운동 치료제라고 치료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꽤나 비싸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그리고 우리가 설치를 하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거랑, 이러한 기계가 있는 시설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병원에 가면 물리치료실 같은 데에서 많이 있어요. 이런 기구들이요. 아니면 이제 외래에 있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제 일부 뭐 피트니스 클럽에서 이런 기구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상당히 돈이 비싸고 저거를 또 운용하려면 사람이 또 있어야 되고 또 잘 운용해야지,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또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병원이나 이런 재활하는 곳을 재해놓고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등장성 운동, 그 다음에 등척성 운동, 그 다음에 등속성 운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그 유튜브를 한 번 더 되돌아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한데, 뭐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면 이러이러한 부분, 내가 지금은 무릎이 너무 많이 아프니까, 내가 지금 어깨가 너무 아프니까 나는 등척성 운동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강도를 좀 넓혀가다가 등장성 운동으로 좀 넘어가게 되고, 그런 다음에 등속성 운동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 계획을 잡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론적인 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같이 저랑 연구를 하고 있는 공경식 건강운동관리사 연구원 공경수 선생님하고 같이 오늘 이따 운동을 배워볼 건데, 오늘은 벽을 활용한 이제 무릎 운동, 고관절 운동, 발목 운동에 대해서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벽을 활용한 무릎 운동에서는 우리가 이제 스쿼트를 해야 되는데 벽을 이용해서 마치 레일을 쫓아다니듯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스쿼트 운동을 하나를 가르쳐 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런지를 하는데 그 벽을 잡고 하는 런지 운동. 사실은 이렇게 벽을 이렇게 미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등척성 운동이 될 거고, 움직이게 되는 저 다리 부분은 등장성 운동이 같이 되는 그런 효과를 보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벽을 활용한 고관절 운동은 고관절 접는 운동을 하나 가르쳐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고관절 벌리기 운동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벽을 활용한 발목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꿈치 들기 운동하고, 우리가 뒤꿈치 들기 운동하고,
저렇게 벽 스쿼트 자세에서 앞꿈치 들기 운동 요 자세를 가르쳐 드릴 거고 우리 공영수 선생님하고 같이 하면서 우리가 정확한 자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거가 끝나면 우리가 질의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 선생님 앞으로 좀 한번 보실까요? 자, 이쪽에서 쓰시면 되고 저기 보시면 앞에 보시면서 이제 설명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공경식입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교수님과 함께 6가지 운동을 좀 배워볼 건데요. 우선은 무릎, 고관절, 발목 이렇게 순으로 할 건데 보통 다 15개씩 3세트 정도를 진행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설하고 바로 한번 운동으로 가보실까요? 네, 그러시죠.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운동은 저희가 아까 영상 보셨다시피 무릎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볍게 벽에 몸을 기대 보겠습니다. 네. 기댄 상태에서 웬만하면 머리와 우리 등, 그 다음에 엉덩이가 땅에서, 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딱 유지한 상태에서 한 발을 조금 앞으로 이렇게 빼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옆으로 보면 잘 보이겠죠? 자, 그래서 이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천천히 우리가 엉덩이가 바닥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내려갈 겁니다. 이때 무릎은 발이 바라보는 방향과 동일한 방향을 보도록 딱 맞춰놓고요. 그대로 일어났을 때는 무릎을 뒤로 이렇게 밀어준다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일어나 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벽에다 댔을 때는 우리가 엉덩이, 근데 허리는 약간 떨어질 수 있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등은 붙어야 될 것 같고 네. 머리도 이렇게 완전히 붙게 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스쿼트는 또 정리를 하면 옛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안쪽으로 다리를 모은다든가 바깥쪽으로 벌리는 게 아니라 무릎이 보이는 방향으로 그대로 내려가는 거가 맞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발이 바라보는 방향과 무릎이 바라보는 방향이 동일하도록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최대한 목을 붙이고 천천히 내려간 상태에서 다시 천천히 무릎을 뒤로 당기면서 허벅지 힘을 주면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것도 15개씩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하나만 더 하고 쭉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5개씩 3세트 정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게 힘들다 싶으시면 우리가 앉는 각도를 조금만 아니면은 여기에서 조금 10초, 20초 정도 버텼다가 그냥 일어나는 거를 한 세트로 해서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뭐 등료로 물론 버티고 있으니까 괜찮기는 한데 혹시 위험할지 모르니까 옆에다 의자 같은 거 안 움직이는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하는 것도 뭐 괜찮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면은 글쎄? 우리 네. 산에 다니시는 스틱을 이렇게 하나씩 붙잡고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운동은 배워봤고요. 두 번째 운동은 이제 벽 밀고 런지 동작인데요. 이번엔 제가 벽을 바라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손은 가볍게 벽을 이렇게 짚어주고요. 우리 손은 벽을 세게 밀면 밀수록 더 큰 힘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이 들겠죠. 그래서 벽을 민 상태에서 한쪽 다리는 앞으로, 한쪽 다리는 뒤로 이렇게 한번 빼볼 거예요. 자, 그러면 뒤쪽 다리는 땅을 밀고 있고 앞쪽에 있는 손은 벽을 밀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천천히 무릎을 밑으로 구부리면서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밀어 올리면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이 내려갈 때 이 앞에 나와 있는 무릎하고 뒤에 나와 있는 무릎하고 힘의 분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은 저희가 뒷발에 힘을 좀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뒷발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갈 거고요. 앞발을 계속 버티고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한 힘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무릎이 이렇게 막 앞으로 나간다던가 아니면 너무 뭐 과도하게 내려가서 통증이 유발하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15개씩 양발 3세트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도 무릎의 방향은 계속 구부러지는 앞에 정면을 보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네. 안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면 안 되고. 네, 맞습니다. 무릎이 바라보는 방향은 발이 바라보는 방향과 동일하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이 동작이 어렵다 싶으시면 그냥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그 밀고 있는 힘만 버티고 있어도 굉장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어나면 엄청나게 허벅지에 굉장한 힘이 들어가겠죠. 이게 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런지를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상하 운동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쉽게.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벽을 밀면서 한다는 거는 방향성이 벡터가 이렇게 가면서 밑으로 가게 되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등척성 운동을 같이 하면서 안전한 것도 있고 힘도 생각보다는 훨씬 더 힘든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허벅지뿐만 아니라 다리를 계속 밀고 있기 때문에 종아리나 아니면 버티고 있는 다리의 고관절에도 굉장히 힘이 많이 갈 수 있는 좋은 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무릎 운동은 이렇게 넘어가 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고관절 운동입니다. 고관절 운동도 또 아까처럼 벽을 짚고 한번 진행해 볼게요. 좋습니다. 자, 우리 손은 벽에 아까처럼 대주시고, 자, 얘는 내가 부하를 조절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쉽다 싶으시면은 다리를 멀리 빼시면 되고요. 내가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은 다리를 조금만 빼셔도 됩니다. 저희는 다리를 적당히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뺀 상태에서 내 허리가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엉덩이가 여기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몸이 대각선, 일자를 유지하는 상태를 딱 유지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와 동일하게 손은 벽을 세게 밀고 뒤꿈치는 든 상태에서 발가락으로 땅을 세게 밀고 계시면 돼요. 아, 이렇게 발을 붙이지는 말고 이렇게 살짝 들고 올려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뒤꿈치를 계속 들고 있으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종아리 힘이 엄청나게 가겠죠. 자, 이 상태에서 몸이 무너지지 않도록 천천히 무릎을 내 몸 쪽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오시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보통 이제 실수하는 게 올리면서 내 몸이 이렇게 된다던가 내가 이렇게 된다던가 한이 아닌 내가 이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릎 끝부분만 몸 쪽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머리, 척추, 하지는 그대로 일자를 유지를 하자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체에도 굉장히 힘이 들어가고요. 내가 몸을 버티고 있는 그 버티는 능력까지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왼발, 오른발이 하나로 해서 15개씩 3세트 정도 진행해 주시면 굉장한 큰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 마지막, 둘, 좋습니다. 힘드시죠? 그냥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네, 이게 생각보다 벽을 하면은 좀 효과가 좀 2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하면 벡터가 위아래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기대서 미는 순간에 우리가 이 45도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훨씬 더 이 부하는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또 맞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이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안전도 벽을 짚고 하기 때문에 내가 서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관절 운동 두 번째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이번에는 앞으로 드는 게 아니라 이제 다리를 내 몸 선상에 옆쪽으로 드는 운동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벽에 손을 짚어 주시고요. 자, 부하는 다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부하를 준다 생각하고 뒤로 가볍게 빼주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한쪽 다리부터 먼저 이렇게 한번 들어볼 건데요. 들게 되면 지지하고 있는 다리 쪽에서도 엄청나게 힘이 들어올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를 많이 들지 말고 옆으로 내 몸 옆 선상에서 이렇게 한번 들어볼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돌아오고 다시 들었다가 돌아오고 한 번만 더 들었다가 돌아오고 좋습니다. 이것도 척추나 코어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고요.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몸통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다리만 옆으로 벌려주시는데요. 이때 다리가 앞으로 많이 간다거나 뭐 뒤로 간다기 하지 말고 그대로 최대한 목 옆 선상에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앞으로 가는 것보단 뒤로 가는 게 낫겠네요. 맞습니다. 앞으로 가는 것보다 뒤로 가면 엉덩이 근육이 더 많은 자극을 얻을 수 있겠죠.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15개씩 3세트 양발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가 고관절에서 아까 우리 공 선생님이 보여줬던 이 앞에 이 고관절 접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요근이라고 그래서 이 소아스 머슬이라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물론 대퇴사두근도 작용을 하지만 이 안쪽에 사타구니 근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막 100m 갑자기 이렇게 뛰면은 아우 여기 막 땡겨 막 그리는 근육이거든요.
근데 그 근육을 굉장히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고, 우리가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하는 운동은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서는 이 외전근이에요. 외전근이 이 고관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해지게 되면 나중에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낙상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전근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근육에 관한 운동입니다, 이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들어주니까 옆으로 드니까 외전의 운동도 하고 반대로 버티고 있는 다리도 어떻게 보면 외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얘가 따라가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양쪽 다리의 외전에 한마디로 중둔근에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고관절을 넘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발목 운동인데요. 발목 운동은 또 마찬가지로 벽을 한번 짚고 또 운동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손은 아까처럼 가볍게 벽을 짚어주시고요. 다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뒤로 뺀 상태에서 똑같이 뒤꿈치를 이렇게 든 상태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 손은 이제는 강하게 벽을 좀 밀어줄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천천히 뒤꿈치가 땅에 닿을 듯 말 듯 할 정도로 쭉 내렸다가 뒤꿈치가 땅에 닿을 듯 말 듯 하면 다시 최대한 쭉 올려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종아리에 엄청난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질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쭉 쥐날 정도로 네, 쥐날 힘이 들어오네. 정도 다시 천천히 내렸다가 쭉 이때도 마찬가지로 내 몸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끔 유지를 한 상태에서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엉덩이에도 상당히 근육이 단단해지는. 네, 맞습니다. 엉덩이뿐만 아니라 계속 다리를 무릎도 펴고 있으니까 허벅지에 있는 근육도 자극이 엄청나게 많이 갈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15개씩 3세트 정도 진행해 주시면은 딱 정확하게 적절하게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움직임은 사실은 되게 적어 보이는데 생각보다는 이 하체에 가는 운동이 아까 다리를 이렇게 접는 운동만큼이나 굉장히 많은 힘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체도, 상체도 네. 엄청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가슴뿐만 아니라 어깨, 그 다음에 팔도 굉장히 하다 보면은 막 후들후들 걸릴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운동은 이제 앞꿈치를 들어 올리는 운동인데요. 우리 아까 첫 번째 벽 스쿼트 했던 것처럼 한번 벽에 몸을 이렇게 기대고 한번 서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발은 아까 우리 스쿼트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앞으로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무릎이 수직보다 이렇게 작아지게 되면 내가 앞꿈치를 들어 올리는데 굉장히 불리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 정도거나 아니면 수직보다 조금 더 앞쪽으로 빼서 앞꿈치를 좀 들어 올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무릎은 발과 동일한 방향을 바라보시고 이 상태에서 천천히 앞꿈치를 최대한 몸 쪽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다시 이렇게. 그러면은 이 정강이 앞쪽에 있는 근육에 뭔가 힘이 가장 많이 들어온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네. 네.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듭니다. 네, 이거는 엉덩이보다는 허벅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종아리, 네. 특히 이 종아리 앞쪽에 있는 근육이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경골근이라고 하는 앞쪽에 있는 발목을 몸쪽으로 당겨주는 근육들이 굉장히 힘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발목을 우리가 내리는 힘도 중요하지만 또 반대로 올리는 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운동도 똑같이 15개씩 3세트 진행해 주시면은 우리 몸이 아주 고관절, 허벅지, 발목도 다 사용할 수 있는 운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요, 이 종아리도 보면은 우리가 발목이 이렇게 삐끗 많이 하잖아요. 삐끗을 하면은 이 안쪽과 바깥쪽의 근육과 힘줄들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아까 이렇게 저희가 뒤에 이 종아리 근육, 소위 말해서 아킬레스 힘줄이 있는 그 근처에 있는 근육들, 소위 말해서 비복근이나 가자미근을 갖다 강화시키는 거는요, 이 뒤쪽도 강화시키게 되지만 이 안쪽도 강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쪽에 지금 공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지금 이 앞꿈치를 드는 운동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전경골근이라고 하는 이 앞쪽에, 여기는 이제 뼈가 바로 만져지는데 요 바깥쪽에 이제 근육들을 갖다 강화시키는데, 요 근육은 이 발목의 바깥쪽도 같이 감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은 바깥쪽,
뒤쪽은 안쪽을 갖다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발목의 불안정성 이렇게 삐끗하는 그런 것들도 방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공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운동을 가르쳐 줬는데 우리가 그 좀 정리를 해보면은 고관절 같은 경우는 아까 장요근 이렇게 고관절을 이 접는 운동을 갖다 하나를 가르쳐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이 외전근 바깥쪽에 중심을 잡는 이 외전근에 대해서를 갖다 운동을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아까 런지하고 또 하나 뭐였죠? 스쿼트를 해서 이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하고 이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 근육을 갖다가 밸런스드하게 이렇게 하는 운동들을 갖다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발목에서는 정경골근을 갖다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아킬레스 건 주위에 있는 비복근이나 가자미근을 갖다가 활용해서 하는 운동을 해서 안쪽과 바깥쪽의 밸런스를 갖다 맞춰주는 이런 운동들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비디오를 한번 다시 한번 유튜브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가지고요. 그 순서대로 하루에 3세트? 네, 15개 3세트씩 하면은, 네. 이거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땀 많이 하여튼, 납니다.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만 하면은, 뭐 엄청 하체도 단단해질 것 같고, 살도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뭐 정리를 한번 해주실래요? 네, 그러면은 그 이제 같이 한 5개씩만 네네. 6가지 운동을 조금 네. 짧게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해보겠습니다. 한번. 네, 첫 번째 운동은 아까 우리 벽에 기댄 상태에서 천천히 엉덩이가 바닥으로 내려간다 생각하고 무릎을 뒤로 당겨주고 하나, 다시 천천히 둘, 이때 깊이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부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2개만 더. 쭉, 넷, 마지막. 쭉, 좋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운동이었고요. 두 번째 운동은 손을 벽에 댄 상태에서 한쪽 발은 앞으로, 한쪽 발은 뒤로 빼주시고요. 손은 벽을 세게 밀어주고 천천히 무릎을 구부리면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립니다. 하나, 둘, 최대한 몸을 일자로 유지한 상태에서 셋, 다시 넷, 마지막 다섯.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동작은 바로 또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벽을 민 상태에서 이번에는 두 발 다 뒤로 뺀 상태 그리고 뒤꿈치를 든 상태. 자, 이 상태에서 무릎 끝부분이 몸쪽으로 온다 생각하고 천천히 양발을 번갈아 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옆으로 드는 동작까지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자, 힘드시죠? 자, 잠깐 쉬었다가 자, 발목은 이제 발목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이제는 다시 벽에 손을 짚고 우리 발목 운동 마지막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발은 뒤로 뺀 상태에서 뒤꿈치를 최대한 몸쪽으로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천천히 뒤꿈치가 땅에 닿을 듯 말 듯 올렸다가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운동은 벽에 몸을 기대고 발은 앞으로 뺀 상태에서 앞꿈치를 몸쪽으로 들어주겠습니다. 하나, 다시 천천히 내려가고 둘, 다시 천천히 내려가고 셋, 넷, 마지막 다섯.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그 각 관절마다 2가지씩 운동을 해서 벽을 잡고 하는 운동을 우리 공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고요. 그 2가지 운동들은 항상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밸런스가 돼 있는 그런 운동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 운동을 매일매일 하시면 이 하체 쪽이 엄청나게 강화가 되면서 같이 상체도 강화하는 전신 운동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질문을 그냥 제가 서서 받을게요. 무릎 통증 운동을 해도 되나요? 병원에서 주사를 맞았는데
원장님이 운동도 열심히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아직까지는 통증이 좀 남아있는데 무릎 통증 운동을 해줘도 되나? 무릎 통증 운동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좀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환자들이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픈데 운동해도 됩니까? 첫 번째고, 아프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두 가지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리죠. 항상 급성 통증은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진단을 정확히 내릴 때까지는 운동을 안 하시는 게 맞고요. 만성 통증은 운동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만성 통증은 기존에 갖고 있는 기저질환 때문에 통증이 있다고 해서 안 움직여 버리면 근육이 마르게 되고, 근육이 마르게 되면 무릎으로 가는 부하가 더 강해지게 되고, 그러면 통증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악순환의 그 기로에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성 통증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는 거가 맞고요. 급성 통증 같은 경우는 원인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괜찮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운동을 하는 것을 맞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제 항상 운동을 하실 때는 통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염제와 같은 통증 조절을 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운동 강도도 적은 데서 점차 늘려가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무릎에 염증이 있어서 염증 주사를 맞으려고 하는데, 확실히 무릎 염증 주사를 맞으면 염증이 빨리 가라앉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무릎에 맞는 주사에 대해서 예전에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죠. 보면은 우리가 크게 만들면 하나는 스테로이드 주사라는 것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관절에 연골 주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연골 주사에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하이루로닉 애시드라고 하는 연골 성분을 집어넣는 것도 있고, 콜라겐을 집어넣는 것도 있고, 소위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우리 DNA 주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연골 주사에는 요런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세 가지는 다 원리가 뭐냐면은 그 안에 있는 무릎 안에 있는 점도를 증가시켜서 무릎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소위 말해서 윤활제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통증 주사는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줄기세포 주사 그러는데, 요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서 좀 접근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스테로이드 주사, 소위 말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주사로 한다면 당연히 염증을 가라앉히려고 놓는 주사인데, 그건 당연히 염증이 빨리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건 거죠.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 소위 말해서 뼈 주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러한 주사는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다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연골 주사, 무슨 DNA 주사, 아니면 콜라겐 주사, 이런 것들은 목적 자체가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는 있지만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해서 윤활제 역할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나중에 염증이 가라앉는 효과를 볼 수는 있어도 그것 자체가 염증을 가라앉히려고 놓는 주사는 아닌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종아리 쪽으로 신경 차단술이 가능한지요? 2년 전에 이제 감압술을 받았고 종아리 엉덩이에 떨림이 있습니다. 4개월 전 MRI를 찍었는데 신경이 눌린 곳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엉덩이, 대퇴부 뒤쪽 종아리 뒤쪽이 떨리니 발목까지 떨리게 됩니다. 신경 차단수로 엉덩이는 덜한데 특히 종아리 뒤쪽이 심합니다. 이게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용어가 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짜로 신경을 차단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여자분들이 그 종아리 알이 이렇게 툭 튀어나왔으면 보기 싫다고 예쁜 종아리를 갖는다고 그쪽으로 그 근육에 가는 신경을 실제로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신경을 자르게 되면은 그쪽으로 가는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을 자르게 되니까 그 근육이 제대로 일을 못해서 위축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커지지 못하는 거죠. 근육이 커지지 못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한테는 불행한 일이지만, 그 미용을 위해서 그런 거를 하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아마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근데 지금 신경 차단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우리 블록이라고 그래서 우리 주사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허리에서 우리 척추신경이 나와서 그 분지들이 밑으로 가면서 자골신경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밑에 신경들로 쭉 빠져나가게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그런 신경차단술을 허리에다 많이 하게 되죠. 거기다가 주사를 놓게 되면은 거기 차단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쪽에가 눌리는 애들이 조금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잠깐 마비를 시켜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프지 않게 해주는 거지, 그거 자체가, 어이구, 뭐 신경이 차단되면은 또 팔다리를 못 움직이는 건데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마취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척추 마취의 효과가 뭐냐면 신경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 강도를 아주 세게 하는 거가 그 마취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허리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그 신경 줄기가 쫓아 내려가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차단 시술을 갖다 시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신경이 눌리는 부위에서는 어디든지 할 수 있고요. 근데 그것이 효과가 있을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척추에서 차단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복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척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경이 나오는 분지를 갖다가 넓혀주든지 아니면 없애주든지 눌리는 것들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하지로 내려오는 부분도 눌리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갖다 터줘서 신경이 안 눌리게 해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런 보존적 치료를 할 것인지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확인을 해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릎이 부분 파열로 무릎 치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을 한 듯 싶었는데 몇 개월이 지나서 다시 아픈 걸 보니까 무릎 치료 병원을 다시 가봐야 하나 고민이 되네요. 당연히 이제 무릎 인대 부분 파열 같은 경우는 뭐 무릎 치료 병원이라는 거는 뭐 전문 병원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어디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부분 파열 같은 것들은 수술을 안 하고 우리가 자연 치유를 기대하는 방향 쪽으로 갑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무생물 우리가 기계 같은 거는 정상 아니면 고장 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이나 이런 동물들은 자연 치유에 대한 자연 치유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힐링 포텐셜. 우리가 치유 능력을 갖고 있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활용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단순히 인대는 어느 정도 나았을 겁니다. 아마 몇 개월이 지났으면. 근데 다만 우리가 인대가 낫더라도 그 인대가 나면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운동 같은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 인대가 나은 거랑 상관없이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인대를 갖다가 무조건 옛날에는 과거에는 그래서 무슨 인대가 끊어졌다 무조건 기부스 몇 개월 막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부스를 소위 말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기부스나 아니면 보조기나 이런 것들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시기를 굉장히 줄여버립니다, 요즘은. 그리고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면서 대신에 무리하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컨트롤 하에서 의학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시켜서 얘네들이 구축이 되는 것도 방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낫게 하는 치유도 같이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게 돼서 빨리 움직이게 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뭐 다시 그쪽 병원에 가셔서 왜 아픈지를 정확히 판단을 하시고요. 운동을 하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연골 손상에 있어서 무릎 연골 주사를 맞아왔는데요. 6개월 정도 간격으로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심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관절염이 있기도 하고 무릎 연골 주사를 일단 맞을 수밖에 없어서요. 하지만 계속해서 같은 간격으로 무릎 연골 주사를 맞아도 되는 건지 문득 걱정이 돼서 그 연골 주사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1회 제제가 있고 일주일씩 간격으로 3회를 맞는 3회 제제도 있고 5번으로 나눠서 맞는 5회 제제도 있습니다. 각자의 다 장단점이 있어서 어떤 걸 맞아도 효과는 똑같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사 맞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면 한 1회 제제 맞으시면 되는 거고 그래도 5번에 나눠서 맞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럼 5번에 나누셔도 맞으셔도 됩니다. 저거는
연골 성분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뭐가 몸에 해가 된다는 증거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맞으셔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식약처라는 곳이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까다롭다는 거는 까다로운 것 자체가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까다롭다는 얘기는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맞게 해준다는 얘기는요, 안전하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무릎에 이유 없이 아파지면서 이제 관절염이 무릎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무릎이 이유 없이 아파지면 무릎에 관절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활 패턴에 변화가 없는데, 최근 부상당한 적도 없고 무리한 적도 없는데 아파지니까 관절염이 무릎에 발생했구나 생각밖에 안 듭니다. 첫 번째.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살이 찐 것도 없고 무리한 것도 없고 어쩌고저쩌고 한 것도 없는데, 사실은 어제보다 오늘은 하루 늙은 거거든요. 제가 맨날 우리 어르신들하고 맨날 농담하면서 제가 외래에서 얘기하는, 하루 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랑 오늘이 같은 거는 아닌 겁니다. 네, 단순히 이제 아프다고만 해서 관절염이 있다고 보는 거는 틀린 얘기인 거예요. 그거는 가만히 여러분들이 20살짜리도요, 제가 양쪽 다리에다가 기부스 무릎에다가 한 2달만 해버리잖아요. 못 걷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몸은요. 그래서 그거를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단순히 우리가 아침에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저는 중경인가요? 머리에 암이 생겼나요? 머리가 뇌출혈이 생겼나요?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가 지켜보잖아요. 그래서 자연 치유 능력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지나서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무릎이 아프다고 무조건 관절염이 생긴 건 아닙니다. 그거는 정확한 의사 선생님 만나서 진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무릎에 대한 건강 관리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첫째로는 절대로 쪼그려 앉지 마시라. 두 번째는 걷는 운동 많이 하시라.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가지고요, 그대로 해보시는데도 통증이 지속되면 우리 의사 선생님들 만나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또 강의가 있으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슬라이드 제 거 맨 마지막 것 좀 하나 주실까요? 그러면 다음 달에는 제가 5월 말에 5월 네 번째 주 마지막 주 슬라이드 좀 주실까요? 5월 마지막 주 다음 제가 가서 해야 되나요? 여기서 할까? 그러면은 네, 제가 여기서 앉아서 그러면 다섯 번째 시간으로 운동으로 되찾는 관절 건강,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걸어볼까요? 라는 주제로 5월 26일 월요일입니다. 네 번째 주 월요일에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족한 강의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